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후보자 초청 연속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 동남 갑선거구 후보들과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후보들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후보자 초청 토론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이번 토론은 KCTV 광주방송과 광주경실련, CBS와 광주메일 그리고 CNB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케이블 TV 방송 그러니까 KCTV 광주방송과 CNB 광주방송이 토론을 생중계하고요. CBS가 라디오로 목소리를 전하고 광주메일이 신문지명과 인터넷 TV를 통해 토론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전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으로 광주 남부 지역을 대거 포함하고 있죠. 광주 동남갑 선거구 후보들을 초청했습니다. 동남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었나요? 네, 이번 토론에는 새누리당 한경로 후보,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 그리고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네. 3명의 후보만이 출연해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진 모두 발언에서는 각 후보들이 민생을 책임지겠다, 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또 불참한 후보들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마다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 희망을 만드는 선거를 하겠다.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퍽퍽해져만 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득실만 따지고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공식 토론회가 아니라고 해서 불참하거나 이런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서민을 대표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까? 먼저 이번 선거에서는 저마다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 희망을 만드는 선거를 하겠다.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퍽퍽해져만 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득실만 따지고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공식 토론회가 아니라고 해서 불참하거나 이런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서민을 대표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분당이라든지 국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죄의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오전 도청에서 시민들께 100배 사죄의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정치를 보면 정말 걱정이 섭니다. 이대로 가면요, 야당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박근혜 정부가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자칫하면 광주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정말 이번에는 새로운 면모 일신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정말 새 정치, 새 인물로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30년의 세월을 잡탕 정치 청산에 온몸을 불살아 왔습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남구의 잡탕 정치를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목격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4월 13일은 이러한 사이비 정치꾼들의 시궁창 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검증받아야 할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는 오늘 또 불참했습니다. 여러분의 냉혹한 심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의 묘미, 역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이겠죠. 공약에 대한 질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네, 역시 지역구에 대한 공약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공약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각 후보들은 남구 지역에 대한 자신만의 발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각자 지지층과 배경 그리고 정당이 모두 각자 다르다 보니까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치적인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5차례, 6차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직접 온몸으로 겪으면서 혹은 대학 강의와 여러 가지 종편 방송을 통해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건지를 저는 설파해 왔고 우리 호남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를 그동안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우리 호남, 특히 광주에서 제가 정권 교체의 불씨를 활활 타게 만들려고 하는 반드시 제가 해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저희 고향 발전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남구를 꼭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 모든 저의 친지 이웃들의 혼이 묻혀 있고 넋이 있는 우리 남구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자 하는 남구 그리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반칙이 난무하는 이런 남구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원칙이 통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남구의 새로운 정치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남구를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선진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교육자로서 광주에서 40년 동안 선생님 그리고 교장으로서 봉직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최봉환 하면 선생님 하면 모를 정도로 없을 정도로 교육이 갖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인 분위기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대학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불대학교에 제가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교육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남구의 교육의 메카를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른 모든 지역이 부러워하는 남구의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누가 뭐래도 중요한 청년 일자리 말로만의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쌓아온 30년 동안 쌓아오는 중앙 인맥, 정부, 언론, 학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의 어떤 메카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우리 노인분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이번 관내를 쭉 돌아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시스템을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남구가 호남 전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제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모림지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가계부채는 1200조에 달합니다. 서민들의 쓸 돈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가계부채 때문에. 바로 이것은 경제 활성화 문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가계부채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하우스푸어, 집에는 있지만 깡통이 되어버린 집, 이것은 집값 하락과 또한 여러 가지 경기 하락으로 인한 금융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곤욕스러운 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그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구의 발전 성장 축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남구는 현재
대촌동이 남구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곳은 그린벨트가 99%입니다. 남구 면적의 58%를 차지하면서도 그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해 있는 효촌 역세권과 또 거기에 인접해 있는 송암공단 그리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대촌동 그린벨트 지역을 함께 묶어서 혁신 도시와 연계한 발전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남구 발전의 성장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번에 당선되면 이러한 남구 성장의 발전축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남구 발전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살아 움직이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저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진행시킬 것입니다. 남구민 여러분, 이제는 더러운 잡탕직지에 속지 마시고 소신과 신념으로 살아온 저에게 간곡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나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번 총선 요구안으로 5대 의료개혁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지역별 병상 총량제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법. 이 중 대표적인 보건의료인력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병상 수와 의료 장비 수는 과잉이지만 그에 비해 의료 인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보건의료인력법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병원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출산은 부모의 몫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의 건강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후속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병원비라도 책임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보육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 당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교부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리과정 예산과 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대기업 법인세 등을 증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14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병원비에 어린이집 유치원비에 사교육비까지 이러니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료를 포함해 교과서, 학교 운영 지원비, 수련회 활동 등의 경비까지 전면적인 무상교육 비용은 약 4조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의 유지 비용이 약 1조에서 2조로 추정되는데 이 돈을 아낀다면 아이들 수업료는 안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남 갑 선거구들의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전남 선거구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고요? 네, 이렇게 광주 동남 갑 선거구의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오후에는 바로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계호 후보의 1인 초청 토론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먼저 이계호 후보의 공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주로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또 농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농촌의 가장 큰 현안은 뭐니 해도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비롯한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이 농업과 관련한 재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니까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재해도 종류가 좀 확대가 돼야 되겠고요. 습해 같은 경우 빠져 있는데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품목도 지금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품목도 좀 다양화하고 늘려나가는 노력들 필요한 시점이고 아울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큰 해결책 우리 지역구가 주로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또 농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농촌의 가장 큰 현안은 뭐니 해도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비롯한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이 농업과 관련한 재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니까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재해도 종류가 좀 확대가 돼야 되겠고요. 습해 같은 경우 빠져 있는데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품목도 지금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품목도 좀 다양화하고 늘려나가는 노력들 필요한 시점이고 아울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노령연금을 현행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차등 지급에서 30만 원 일률 지급으로 당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그 공약이 타당하고 또 반드시 실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 공약으로 정해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는 뭐 여러 가지 지역 개발과 관련한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에 광학렌즈, 장성은 농기계 산업 육성, 네. 그다음에 영광의 전기자동차, 한평의 나비 비롯한 생태 관광 특구 뭐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뭐 지금 이미 19대 제가 출마를 할 때도 일부는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추진이 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잘 모둠그려서 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또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네. 그러한 타당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네.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과 농촌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 차질없이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거듭 고소를 드립니다. 네, 각 지역에 대한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공약 이외에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나요? 네, 다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전남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만큼 세금을 내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재정 자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 그 부족한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세금들이 국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뭐 공장이 있더라도 뭐 부가세나 특별소비세나 법인세나 뭐 이런 국세로 말하자면 납부가 되고 지방세로는 사업소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해결책인 것처럼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있고 지역이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많은 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은 국비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국세도 많이 냅니다. 지방세가 적은 곳은 국세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을 하게 되면 도리어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정부의 보정재원 내지는 조정재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교부세를 비롯해서 뭐 양여금 뭐 이러한 정부에서 서로 지역 간에 재정 격차가 생기는데 보정을 해주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좀 확대를 하고 그것을 사실상의 지방세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가 지금도 늘 얘기를 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자체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은 국세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정적인 재원 차원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지역에 세금,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소위 납세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내고 그 기업들이 활기차게 생산 활동을 하고 기업 영업 활동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취업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회사들이 이익을 내서 또 세금도 내고 지방세도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또 자본 유치, 관광객 유치 이러한 유치 활동에 더욱더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공약에도 그러한 점은 충분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선거구 후보들의 토론 잘 살펴봤습니다. 정책과 공약, 후보자 초청 토론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